저는 지난달 시골에 있는 고모님을 뵈러 갔다가 정말 놀라운 분을 만났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허리를 굽혀 밭일을 하고 계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고 힘이 있으셨거든요. 게다가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시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보다 훨씬 자세가 꼿꼿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연세를 물어보니까 할머니께서 손바닥으로 흙을 털어내시면서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난 올해 90인데도 아직 혼자서 밥 해먹고 밭일도 해요. 90살이라고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보니까 물론 주름은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손으로 호미를 잡고 흙을 파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우셨어요. 마치 50대의 농부분처럼 말이죠. 더 놀라운 건 할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맑고 생기가 넘쳤어요. 보통 그 나이가 되시면 눈이 흐려지기 마련인데 할머니는 제 얼굴을 또렷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저를 보며 웃으시면서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자신보다 젊으면서 말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40대 후반인데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든요. 그런데 90살 할머니가 새벽부터 밭에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께서 밭에서 방금 캔 물을 보여주시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심어서 키운 건데 농약 하나도 안 쳤는데도 이렇게 실하게 잘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물을 보는 할머니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아이가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자랑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께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신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할머니보다 훨씬 젊은데 매일 피곤하고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께서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특별한 건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는 것뿐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순간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90살의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실 수는 없거든요. 할머니께서 호미를 정리하시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뭘 먹는지, 어떤 약을 먹는지 하면서요. 그런데 약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리고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할머니의 건강 비결이 뭘까? 그날 저녁 고모님께 그 할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고모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마을에서 유명하다면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의사들까지 놀랄 정도라니 정말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90살의 나이에도 혼자서 밭일을 하고 무거운 호미를 들고 땅을 파며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그날부터 며칠 더 고모님 댁에 머물면서 그 할머니를 자주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하루하루가 어떤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놀라운 건강의 비밀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약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그 말이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꼭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그 비밀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 성함은 김순덕 할머니셨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순덕 할머니 댁을 찾아뵀어요. 할머니는 이미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계셨습니다. 새벽 6시가 채 안 됐는데 말이죠. 할머니 댁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의 마당 한편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거기에 고추, 상추, 깻잎이 알록달록 자라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가꾸시는 거더라고요. 순덕 할머니는 평생을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부로 살아오셨습니다. 23세 시집와서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이 집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처음엔 할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이웃분들이 계속 들르시더라고요. 순덕아, 어제 내가 준 된장 어땠어? 옆집 박영자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순덕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아주 맛있었다고, 오늘은 당신이 캔 고추를 좀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혼자가 아니셨어요. 이웃과 서로 밭에서 캔 채소를 나누고 함께 끓인 국을 나눠 먹으며 정을 쌓고 계셨습니다. 사람이든 밥이든 나누면 정이 생기는 법이지. 할머니께서 고추를 따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자녀분들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시는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손을 멈추시더니 아드님 둘이 서울에 있고 따님 하나는 부산에 산다고 하셨어요. 명절 때나 가끔 와서 자신을 모셔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이곳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표정을 보니까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당신은 이 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 사는 게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을회관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로당에서 건강체조를 한다는 안내였어요. 할머니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더니 오늘은 못 간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고추를 다 따야 한다면서요. 할머니, 건강체조 자주 하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일주일에 2번은 꼭 간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수다도 떨고 함께 체조도 하고 그런다고요. 저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웃도 있고 경로당 친구들도 있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할머니께서 고추 한 바구니를 가득 따시더니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씻어서 말려야 한다고, 겨울 김장용으로 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라면 허리가 아플 텐데 할머니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고 가셨어요. 할머니, 허리는 안 아프세요? 제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젊을 때부터 계속 일을 해왔으니까 몸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진다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할머니와 함께 마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셨어요.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누구네 할머니가 요즘 어디가 아픈지, 누구네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는지까지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저 집 할머니는 요즘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가끔 반찬을 해다 줘. 할머니께서 한 집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 할머니는 순덕 할머니보다 2살이나 어리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웃들과의 관계 때문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혼자 집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군가와 소통하고 서로 챙겨주고 함께 활동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할머니께서 마을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혼자 살려고 한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순덕 할머니의 하루를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한 모습 뒤에는 단순히 운동이나 음식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이웃과의 좋은 관계만으로 90살까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다른 비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덕 할머니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작년에 받으신 건강검진 이야기였어요. 그날 아침 할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후반의 나이에도 빨래를 직접 손으로 빨고 계신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세탁기가 있는데도 속옷이나 작은 것들은 손으로 빨아야 깨끗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병원은 자주 다니세요?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나이가 되시면 아무래도 병원에 자주 가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빨래를 넣는 손을 잠깐 멈추시더니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병원은 1년에 한 번 마을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검진 때만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작년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을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할머니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어디 나쁜 곳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검진 당일 할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보건소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하는데 간호사가 할머니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90살이 다 되신 분이 혼자서 걸어오신 게 신기하다면서요. 혈압을 재고 혈액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과정에서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씩씩하게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시더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께 정말 놀랍다고 이런 수치는 처음 본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혈압이 정상이고 혈당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완벽하게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간 기능, 신장 기능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뼈 밀도 검사에서도 또래에 비해 아주 양호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께 정말 궁금해하며 물어보셨다고 해요. 특별한 약을 드시는지, 어떤 건강식품을 드시는지, 운동을 특별히 하시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특별한 건 없다고 대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평소처럼 사신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30년 넘게 의사를 해봤지만 90살 나이에 이런 완벽한 건강 상태를 보인 분은 처음이라고요. 정말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꼭 알려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의사가 30년 만에 처음 본다고 할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할머니께서 빨래를 다 널고 나서 앉으시면서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보건소 직원들이 가끔 할머니 댁에 와서 안부를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건강 상태는 어떤지,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 확인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지. 내가 병원에서 건강하다고 인정받았다고.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신기하게 보고 건강 비결을 묻는지 말이에요. 그날 오후에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계셨는데 순덕 할머니가 지나가시니까 모든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순덕 할머니께 다가와서 무슨 약을 드시는지 물어보셨어요. 자신은 혈압약만 5가지를 먹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냐면서요. 또 다른 할머니는 특별한 음식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홍삼을 드시는지 아니면 다른 건강식품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순덕 할머니의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특별한 약도 없고 특별한 음식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의사도 놀라고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하는 할머니의 건강 비결이 정말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할머니께서 저와 함께 저녁을 드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당신도 그 검진 결과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평생 해온 게 있더라고. 할머니께서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간이 있으면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할머니가 평생 해온 게 뭘까요? 정말 그것이 할머니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 비결일까요? 궁금함이 절정에 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누군가 와 계시더라고요. 마을 회관에서 본 할머니 몇 분이 순덕 할머니 마당에 모여 앉아 계셨어요. 상황을 보니까 순덕 할머니를 둘러싸고 여러 할머니들이 질문 공세를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모두들 할머니의 건강 비결이 궁금하다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가장 적극적이셨어요. 그분이 순덕 할머니께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간절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은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까지 하루에 10개가 넘는 약을 먹는데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안 드시냐면서요. 또 다른 할머니는 음식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특별한 반찬이 있는지, 아침에 뭘 드시는지, 저녁에는 뭘 드시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때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은 운동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얼마나 걸으시는지, 특별한 체조를 하시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특별한 약은 없고, 특별한 음식도 없고, 특별한 운동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대답에 할머니들은 점점 답답해 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별한 게 없다는 말을 계속 들으니까 믿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순덕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 숨기는 거 없지? 한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어보셨습니다. 90살 나이에 그렇게 건강한 게 말이 안 된다면서 분명히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할머니는 홍삼이나 인삼 같은 걸 드시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듯 물어보셨어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건강식품 중에 드시는 게 있냐면서요. 심지어 한 할머니는 순덕 할머니가 병원에서 특별한 주사를 맞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셨습니다. 요즘 성형외과에서 하는 그런 젊어지는 주사 말이에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모두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시니까 순덕 할머니의 비결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건 당연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으시니까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더라고요. 순덕 할머니께서도 처음엔 웃으시면서 대답하셨는데 점점 곤란해하시는 표정이 드셨어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으시니까 지치신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들 정말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순덕 할머니께서 다시 한번 설명하셨지만 할머니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셨습니다. 그때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덕 할머니가 자신들과 뭔가 다른 체질인 것 같다고, 타고난 게 다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다면서 순덕 할머니는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서 그런 거라고 결론 지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순덕 할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할머니께서 잠깐 섭섭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마 당신이 평생 노력해서 지켜온 것들이 있는데 그냥 타고난 거라고 치부되는 게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순덕 할머니께서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는데 할머니들은 이미 일어서서 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결국 타고난 체질이라는 결론을 내리시고는 더 이상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포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후 순덕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께서 한숨을 한번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항상 쉬운 답을 원한다고요. 어떤 약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젊어지고 그런 간단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말이야, 건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할머니께서 멀리 산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9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건 정말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쉬운 방법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순덕 할머니에게는 분명히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비결은 단순히 약이나 음식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라는 것도 느꼈어요. 할머니, 그 비결을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래, 너는 진짜로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그럼 내가 평생 지켜온 것들을 말해줄게. 드디어 할머니께서 진짜 비결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덕 할머니께서 마루에 앉으시면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진지했어요. 내가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꼭 지켜온 게 3가지가 있어. 할머니께서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23살에 시집 오셔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던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당으로 나가서 깊게 숨을 쉬신다고 해요. 그리고 텃밭에 가서 채소들 상태를 확인하시고 물을 주거나 잡초를 뽑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늙어도 땅을 밟아야 해. 몸이 게을러지면 마음도 게을러지거든.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설득력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거창한 운동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셨던 거더라고요. 젊을 때는 논밭일을 하셨고 나이가 들어서는 텃밭 가꾸기와 집안일로 몸을 움직이셨다고 해요. 특별히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게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짐을 오래 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할머니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지셨어요. 할머니께서 살아오시면서 힘든 일이 정말 많으셨다고 해요.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시절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신 게 있다고 해요. 서운한 마음이나 억울한 마음을 너무 오래 갖고 있지 말자는 거였어요. 서운한 거 오래 품으면 병이 생겨. 강물처럼 흘려보내야지. 할머니께서 마당 너머로 흐르는 개울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물은 항상 흘러가는데 사람 마음만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썩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몇 년 전에 이웃과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처음엔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로 계속 마음 아파하는 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이웃집에 가서 음식을 해다 주셨다고 해요. 상대방이 미안해하면서 사과하고 지금은 더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음식을 적게 제철에 맞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과식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배부르면 약이 안 돼. 그리고 제철에 나는 채소 하나가 보약이지. 할머니 식단을 들어보니까 정말 간단했어요. 아침에는 된장국에 밥 한 공기, 김치와 나물 조금, 점심에도 비슷하게 드시고 저녁은 더 적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할머니께서 강조하신 건 제철 음식이었어요. 봄에는 냉이, 달래 같은 봄나물을 드시고 여름에는 오이, 호박 같은 여름 채소를 드신다고 해요. 가을에는 무, 배추, 겨울에는 저장해둔 김치와 나물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겨울에도 수박을 먹고 여름에도 따뜻한 음식을 먹는데 그러면 몸이 계절을 잊어버려. 할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었어요.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사시는 거더라고요. 할머니께서 3가지 원칙을 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 3가지는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비우고 음식을 조절하는 것. 어찌 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 같았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눈치채신 건지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별거 아닌 것 같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할머니께서 덧붙여 말씀하시길 이 3가지를 평생 꾸준히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이틀은 누구나 할 수 있어. 한 달, 1년도 할 수 있지. 그런데 평생 하는 건 정말 어려워.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랬어요. 저도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을 시작했다가 며칠 못 가서 포기한 적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순덕 할머니는 이 3가지를 70년 가까이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만으로 정말 90살까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뭔가 더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께서 제 표정을 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셨어요. 아직도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사실 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 드디어 할머니께서 진짜 핵심을 말씀해 주실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순덕 할머니께서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가장 큰 비밀은 웃음이었어. 힘들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웃었지.
웃음이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운동이나 음식, 마음가짐 같은 걸 예상했는데 웃음이라니.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믿기 어려웠거든요. 할머니께서 제 표정을 보시고는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웃음은 그냥 재미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의도적으로 웃는 거라고 하셨어요. 젊을 때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난 정말 절망했어. 할머니께서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30대 중반에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 셋을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막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밤마다 울기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막내 아들이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이가 엄마는 왜 맨날 울기만 하냐고 자기도 슬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께서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계속 울고 있으면 아이들까지 더 힘들어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부터 할머니께서는 의식적으로 웃으려고 노력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정말 억지로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도 하시고 아이들 앞에서는 웃는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셨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억지로 웃다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엔 가짜 웃음이었는데 점점 진짜 웃음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웃어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중에 작은 일이라도 웃을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텃밭에서 채소가 잘 자란 걸 보면서 웃고 이웃과 인사할 때도 웃고 심지어 실수를 했을 때도 웃으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웃으면 내 기분도 좋아지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져. 그러면 하루가 훨씬 즐거워지지.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제가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할머니가 정말 많이 웃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밭에서 만났을 때도 환하게 웃으셨고 이웃들과 이야기할 때도 항상 웃고 계셨거든요. 할머니께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몇 년 전에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을 때도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만 혼자서 웃고 계시니까 간호사들이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가 물어보더라고. 다치셨는데 왜 웃으시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울어서 낫는 것도 아닌데 웃는 게 낫다고.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쳐서 아프고 힘들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할머니께서 덧붙여 설명해 주셨어요. 웃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같은 문제라도 웃으면서 대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해결책도 더 잘 떠오르고 주변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해.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가 단순히 신체적인 관리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마음이 항상 밝고 긍정적이니까 스트레스도 적고 그게 결국 건강으로 이어진 거구나 싶었어요.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건강해지려고 비싼 약도 사 먹고 운동도 하는데 웃는 건 공짜야. 그런데 그걸 안 해. 정말 그랬어요. 웃는 건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는데 사람들은 그것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만 찾으려고 하죠.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할머니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웃음이 정말 건강의 비결일 수 있을까? 처음에 너무 단순해서 의심스러웠는데 점점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를 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환한 웃음, 밝은 표정, 긍정적인 에너지가 바로 할머니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 진짜 비결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믿을까요? 웃음만으로 90살까지 건강할 수 있다고 믿을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순덕 할머니와의 마지막 날, 저는 할머니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렸어요. 할머니, 그럼 저 같은 사람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이라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그동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매일 몸을 움직여 땅의 기운을 받을 것. 할머니께서 강조하신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맨발로 땅을 밟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파트에 살아도 베란다에서 화분을 만지거나 공원에 가서 잔디를 밟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제안해 주신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랬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기, 집안일을 할 때 몸을 더 많이 움직이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상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해. 할머니의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억지로 운동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가는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부담도 없고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둘째, 마음의 짐은 억지로라도 빨리 털어버릴 것. 이 부분에서 할머니께서 가장 강조하신 건 빨리였어요. 서운한 마음이나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오래 끌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루만 그 감정을 느끼고 다음 날부터는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속상한 일이 생기면 밤에 베개에 대고 한번 실컷 울거나 화를 내고 다음 날 아침에는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한다고 하셨어요. 마음이라는 게 습관이야.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좋은 생각을 하면 그것도 습관이 돼. 할머니께서 덧붙여 말씀하신 건 용서하는 것도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였어요.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제철 음식을 소식하며 자연의 순리에 따를 것. 할머니께서 음식에 대해 알려주신 원칙은 정말 간단했어요. 배가 8부 정도 찰 때까지만 먹고 가능하면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였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평범한 제철 채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여름 채소, 가을에는 가을 열매, 겨울에는 저장해둔 김치와 나물을 먹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특히 강조하신 건 과식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조금 아쉬운 정도에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도 게을러져.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과식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몸도 무겁고 머리도 멍했거든요. 넷째,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을 잃지 말 것. 할머니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부분이었어요. 웃음을 생활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웃어보라고 말하기. 하루에 최소 3번은 소리내어 웃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일부러라도 입꼬리 올리기 같은 방법들이었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처음엔 어색하고 억지스러워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실제로 기분도 좋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서 웃게 돼.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좋은 일도 더 많이 생겨.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할머니 주변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께서 이 4가지를 정리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우면 음식도 맛있고 기분이 좋으면 웃음이 나오지. 정말 그랬어요. 이 4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덧붙여 말씀하신 건 이것들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였어요. 하루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되고 못한 날이 있어도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야. 하루 10시간 운동하고 나머지 날은 안 하는 것보다 하루 10분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나아.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나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이 내일부터 조금씩 시작해보면 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길게 사는 것보다 웃으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 말씀을 들으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가 90살까지 건강하게 사신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오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매 순간을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신 결과가 지금의 건강한 모습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저는 그날 저녁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할머니가 알려주신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건강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순덕 할머니를 찾아뵈러 갔어요.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방법들을 실천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여전히 밭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번엔 가을 김장용 배추를 심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셨어요. 어머,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첫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달라진 걸 바로 알아차리시다니요. 저는 할머니께 그동안의 변화를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려고 노력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빨리 털어버리려고 애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더니? 할머니께서 기대 어린 눈빛으로 물어보셨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빨리 털어버리는 법을 익히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봐, 어려운 게 아니지? 조금씩 꾸준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저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비결 덕분에 저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할머니 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석 달 전에 봤던 그 할머니들이셨어요. 그분들도 순덕 할머니의 비결이 궁금해서 다시 오신 거더라고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전에는 특별한 약이나 음식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번엔 진짜로 할머니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순덕 할머니께서 석 달 전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매일 몸을 움직이고 마음의 짐을 빨리 털어버리고 제철 음식 위주로 소식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웃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번엔 할머니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웃는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순덕 할머니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하고 웃어보라고.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마음의 짐을 털어버리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하루만 속상해하고 다음 날부터는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순덕 할머니의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후 순덕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야 진짜로 듣기 시작하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은 처음엔 쉬운 해답만 찾으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와 함께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석 달 전보다 할머니가 더욱 건강해 보이셨어요. 걸음걸이도 더 힘차고 목소리도 더 또렷하셨습니다. 할머니 비결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니까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 내가 평생 해온 걸 말해준 것뿐이야. 중요한 건 내가 실천한 거지. 할머니의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아무리 좋은 조언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니야.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리고 무엇보다 웃으면서 사는 거지. 그리고 따뜻한 햇살 아래서 할머니가 마당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풀을 뽑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90살의 할머니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 저는 서울로 돌아와서 할머니가 알려주신 방법들을 계속 실천하고 있어요. 아직 할머니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건강식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이유로 웃으셨나요? 혹시 오늘 하루 웃을 일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거울을 보며 한번 웃어보세요. 순덕 할머니가 말씀하셨듯이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순덕 할머니처럼 여러분의 지혜도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웃으며 사는 것. 순덕 할머니가 보여주신 90살의 삶이 그 자체로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